2025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리저리 부단하게 이제 2025년도 석 달이 지났네요. 그냥 책 쓰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정신 놓고 있고, 또 이제 연세대학교 강의한다고 월요일을 좀 빼면서 조금 정신없이 석 달을 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도 오늘 보니까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탄핵 인용을 안 하고, 아니 탄핵 선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회 혼란 같은 것으로 빠져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시대, 이명박 같은 시대에도 살았는데, 특히 군바리들의 폭압적인 그 시대도 살았고, 또 싸워서 이겨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그 허접하고 같지도 않은 헌법재판관, 즉 판사 나부랭이들, 뭐 검사 출신 무슨 뭐 재판관 나부랭이들한테 이 5천만의 운명을 맡기는다는 게 너무나도, 저는 이건 분명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 예측 불가능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심각히 잘못된 거고, 그 몇몇, 물론 윤석열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거는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그 직접 국민이 뽑지도 않은 헌법재판관 몇몇이 5천만의 이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영망, 이건 옳지 않다. 이건 타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어쨌든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든 우리는 싸워서 다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래야 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념과 강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오늘 경실행정학하고 사회학개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친이랑 삼겹살 같이 먹고, 왜냐하면 사실은 모친이랑 밥을 같이 이렇게 먹는 시간이 없죠. 나이가 들어서 가끔 같이 식사 대접 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런 거 되도록이면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뭐 오늘 또 커튼도 좀 갈아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 사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행복들, 그런 소소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경찰행정학은 또 풀로 3시간을 거의 다 채웠고, 사회학개론은 조금 연구방법론에서 약간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교양 과목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지쳐하는 것 같아서 쭉 했죠. 뭐 사회학개론이야, 뭐 연구방법론이야, 뭐 착착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경찰행정학을 가르치면서. 사실
무엇인가를 가르쳐 보면은 그 분야, 그 학문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배우면서 스스로 성장한다. 가르치면서 스스로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인간한테는 이런 기회가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 또 그런 거이고요. 팟빵 같은 경우 뭐 그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늘 모토 되는 대로 살자. 나가 오라는데 가지고 나 싫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어, 자유의 이런 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오늘 강의하고 이제 오면서 김수현 씨가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한다. 김세론 관련된 이제 보니까 고 김세론 씨 관련된 여러 뭐 어떤 내용도 나오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어느 정도 이제 그 솔직한 좀 뭐라고 사실 공개와 반성이랄까 반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어린 여자 청소년과 어떤 그게 뭐든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짓고 어떤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좀 전에 한 2시간 전에 김수현이라는 사람과 그 뭐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일단 실망이 크고요.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되어 보진 않는다. 즉 뭐 딱 성인이 되고 1년 정도 사귀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반박하는 증거들이 여러 보이고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알았고 사귄 건 아니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사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너무 뭐라고 하나 어른스럽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궤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미소년인 걸 알지만 그래도 뭐 어린 나이지만 서로 좋아했다든 뭐 이런 식이든 그런 게 더 솔직한 게 아닐까. 실제로는 어떻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뭐 방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그루밍 성범죄인가? 상위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의문이 날 수 있는 글쎄요.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울먹이면서 막 감정에 복받쳐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할 얘기는 다 한다. 할 얘기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의 어떤 이런 감정과 내용 전달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좀 연기가 아닌가? 너무 좀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딴에는 얼마나 억울해서 그것도 해야 되겠고 또
내용도 전달해서 반박도 해야 되겠고 증거 영상도 틀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모양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김수현은 본인의 감정, 미안한 마음, 그리고 관련된 뭐 반박 증거는 회사 사람이나 누군가가 이거 이럴 거. 근데 이걸 그 김수현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뭐야 쟤는 이런 느낌? 글쎄요. 불편했다. 조금 결국은 고인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말로는 미안하고 말로는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솔직히 못한 것이 회사 사람 아니면 자기와 같이 드라마 뭐 눈물의 여왕을 하는 어떤 그 작품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타로서의 의무 뭐 이런 얘기 스타로서의 의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자기가 그걸 그랬을 경우 드라마가 쉽게 말하면 망하게 되고 드라마가 타결받아서 걸리는 사람이 글쎄요.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인정을 했으면 오히려 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건 본인에 대한 합리화일 수 있는 거죠. 즉 진실하고 보다 더 솔직했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지금은 광고 끊기고 이미지 타격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즉 자신은 자기 주변 사람을 지켜야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 뭐 1년이 짧다면 짧지만은 길다면 긴 1년 동안 그 어린 여성을 본인 얘기대로 다 20 넘은 여성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을 어쨌든 사귀었어요. 본인 얘기대로 진심으로 사귀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의무는 없느냐? 그죠? 그 사람 그때는 살아 있었고 그때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더 곤욕을 거칠 본인이 지켜야 될 사람은 지금 있는 주변 사람이고 자신이 사귀었던 전 연인은 그냥 그거고 너무 그 뭐라고 하나 계산적이지 않나요? 그걸 부르면은 사람들이 계산적이 저런데 저렇게 울고불고 막 그 감정에 북받쳐? 야 낯간지러운데 저 가식 덩어리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해도 본인은 할 말이 없어. 그럼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식과 내용과 전혀 뭐라 틀려먹었다. 적절치 않다. 그가 미성년자를 사귀었다 어떻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동복지법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그거만 솔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마치 자기가 희생양, 피해자냐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은 그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족과 가세연 이런 거를 뭐 이제 거기 상대로 뭐 120억 뭐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그거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하는 뭐 권리니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계속 찜찜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인 거짓인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본인이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뒤에 바로 별로 보기는 싫지만 가세연, 그러니까 유족을 대신하는 가세연이라고 하는 가로세연무소 가 분명히 입장을 낼 거라 생각해서 바로 가세연을 또 봤어요. 물론 김수현 관련된 것하고 가세연 것도 봤어요. 그래서 가세연 거는 몇 개 반박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보기 싫지만은 보셔도 되고 아니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분명히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될 텐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런 진실 공방이 될 텐데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제가 굳이.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계속 그 간호사 연구소에서 했던 그 사실은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카톡, 즉 말하자면 김세론 씨가 누군가와 톡을 주고 받았는데 두 개의 톡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두 개의 톡을 진술 분석가 4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진위 여부라는 게 하나의 카톡과 다른 두 개의 카톡 내용을 진술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진술 분석가, 즉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진술 분석가였던 김명이라는 사람. 그건 이제 가세연이라든가 아니면 김수연의 그 거기에 공개되는 이름이니까 김명. 그리고 거기에 홍모하는 사람, 진술 분석가.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세연의 김세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김명이라는 사람이 뭐냐? 진술 분석가. 그 사람은 조주빈이라는 사람을 40대에 아주 경제상식이 풍부한 어떤 그런 전문가로 분석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알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했는데 실제로 24살짜리의 조주빈이었어요. 이런 것도 틀리는데 그 4명의 진술 분석가가 뭐 8%만 맞고 90% 틀렸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라는 사람한테 비웃음을 살 정도. 제가 봐도 비웃음사 마땅해요. 저는 지금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수현 건을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얼마나 허접하게 소위 진술 분석이란 거를 했으면 그리고 왜 이런 진흙탕 싸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소위 대검찰청 출신의 아니면 소위 이제 그 알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나오는 탐사보도에 나오는 진술 분석가들이 거기에 참전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김미영, 홍모, 뭐 정모 아니면 전모 진술 분석가 그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기자회견에서 이 기관에 맡겨갖고 그 두 개의 카톡을 진술 분석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국가수 새끼들도 못 믿잖아요. 제가 늘 말씀해 국가수가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알 같은 데에 나오는 소위 속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거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김수현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카톡 2개에 대한 내용 분석을 그냥 사설 진술 분석 어떤 센터에 맡긴 겁니다. 무슨 기관이 아니고요. 거기서 맡겼는데 거기에 나온 진술 분석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
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진술분석 그 팀을 했던 거기에 뭐 계약직이든 아니면 뭐 거기에 일을 했던 몇 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설 진술분석센터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뢰비 내고 분석해서 결과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들이 얘기하는 뭐 거기 그 4명의 진술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사실은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쪽의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헷갈리지 말으시라고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이 엉망이었으면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같은 사람들한테 저런 야지나 받고 참 사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알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출신이라고 하는 게 쪽팔리죠. 네? 그럼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뭘 하든가. 글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전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세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아니 조주빈도 못 맞히는 무슨 저런 예? 그러니까 소위 뭐 배명진 논란도 있었고 김세희는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소위 과학적인 어떤 과학수사 관련된 거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전문가라고 세칭 소위 말해서 방송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가들이 저렇게 설치니까 저런 김세희 같은 사람한테도 야지를 당하고 그래서 야 참 날씨 얼굴 너무 뜨겁다. 실제로 그 두 카톡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92%가 틀렸고 8%가 나왔고 겨우 8%는 맞다라고 그 같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판독하기 어렵던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두 카톡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대단히 과학적이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사설 진수분석센터의 것을 또 이용해서 어떤 그 알이나 이런 데에선 또 그걸 또 생각해 보시면 그걸로 분석을 하고 특히 조주빈 분석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엉망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제가 그래서 그 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위 그런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전문가가 맞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 불편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입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그냥 완전 사기꾼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 뭔가 자기도 뭐 학위 논문도 쓰고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뭔가 이런 거 저런 것도 뭘 했어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느냐? 국가수놈들 그 필적 감정 엉망으로 하고 개판으로 해갖고 사람 여러 잡고 지들끼리 거기서 나와서 문서 감정한다는 놈이 국가서 나와서 사설 감정서 해갖고 감정서 써주고 이런 지금 국가수 자체도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고 오류 데이터가 없고 그걸 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수든 특히 대검찰청의 과학사부도 사실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세론하고 가세현 뭐 이런 부분에서 그들 사이 어떤 거엔 제가 끼어들 뭐 아무런 여기 생각도 없고 있어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 논란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소위 이 과학적인 수사에 과학적인 무엇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방송이 만들어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이건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뭐 지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자기들이 감정서 써갖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방송에 써먹고 그냥 이렇게 뭐 자기들 알아서 돈 벌어 먹는데 아니 안 믿으면 의뢰 안 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사설단체니까 뭐 거기에 그 의뢰 안 하면 그만이죠.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출연시켜 갖고 마치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검증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송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 특히 그것이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범죄 관련된 탐사보도 그런 범죄 프로그램들 엉뚱한 소리하고 뭐 지가 그 사건 지가 수사했다고 해서 와서 떠들지만은 실제로 그 사건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누가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경찰들, 방송에 나오는 경찰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판사 출신 변호사들 딱 질색입니다. 마치 지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했고 다뤘고 뭐 하는 걸 그런 데이터를 검증받고 무엇인가 했을까요? 자신 있나요? 방송에 힘이 입어갖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다른 어떤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판 가능성이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충분히 플렉시블하고 이렇게 된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잠깐 짧게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나오는 진술 분석가들이 제가 흔히 말하는 완전히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마치 엉망이라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들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역할하는 게 전체적으로 객관적 리즈너블하게 검증받은 바가 있느냐? 얼마나? 어느 대학교에 그 소위 그런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위를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퀘스천.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분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엄격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김수현 씨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매듭을 져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은 논란만 더 커질걸요. 김세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지는 쓰는데 상대를 잘못 걸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제가 관여할 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좋은 밤 되십시오. 자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이 하나 기각된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싸워왔습니다. 무너짐은 일어서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